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시장에 역시나 힘이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에 그래도 꽤나 진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5천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그 힘이 쭉 빠지면서 현재는 6만 3천대까지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역시나 잠깐 반짝했다가 내려가려는 건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전망이 더 우세한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는 아직 감이 안 잡히시죠. 오늘의 코인 통해서 그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요. 대형 기술주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특히 알파벳, 아마존 등의 빅테크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조금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주중에 자리 잡고 있는 주요 일정들에 투자자들은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AI 투자 열기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핵심 이벤트로 꼽히고 있고요. 또 오는 26일에 발표될 PC 물가지수도 이번 주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 이번 한 주 동안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알트단에서 메이저들의 이 이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더리움, 하나는 솔라나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이더리움 소식부터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마인이 지난주에 이더리움 5만 2천여 개를 추가 매수하면서 총 보유량을 567만 이더까지 늘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체 공급량의 4.7% 수준에 달했는데 회사는 올해 안에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5%를 확보하겠다라는 목표에 94%를 달성한 상태고요. 시장에서는 이거를 강력한 장기 매집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트마인은 우선주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또 보유 이더의 83%는 스테이킹을 해서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현금 흐름형 크립토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리 회장은 현재 시장을 크립토 봄의 초기 단계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조정에도 상승 사이클의 큰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특히나 토큰화와 이 AI의 확산이 향후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요를 크게 늘릴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트마인의 공격적인 이더리움 축적이 이제는 단순한 투자 목적을 넘어서 스테이킹 수익과 배당 구조를 결합한 새로운 기관형 암호화폐 투자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조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도 일단 모멘텀은 탄탄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가격적인 측면은 조금 아쉽죠. 앞으로의 이런 전망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솔라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나가 이 토크나 주식 거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하루 거래량 2억 달러를 돌파하는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전체 토크나 주식 거래의 약 99%가 이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면서 실사용 측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블록체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의 가격도 지금은 72달러 수준이죠. 1년 전보다 53%가량 하락했고요. 월간 RSI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시장 심리는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네트워크 채택과 가격 흐름이 조금은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례적인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80달러 구간이 핵심 분기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돌파에 성공을 한다면 이 100달러까지 재도전이 가능하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80달러 돌파에 실패할 경우에는 60달러 부근의 지지선까지 추가 조정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반대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80달러의 지지 여부, 돌파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처럼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약간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도 0.44% 상승하면서 63,900달러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65,000 이상으로도 올라갔었거든요. 그 흐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0.45%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1,724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XRP는 지금 약간 빨간불을 켜고 있죠. 0.84% 하락하면서 1.12달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도 전망은 좋을지언정 실사용 채택은 잘 될지언정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71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80달러 돌파하는지 우선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힘이 빠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여기에서 이 하방 경직성만 갖춰준다면 우리는 새로운 전망들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도 다양한 전략들 제시해드릴 예정이지만 저희 방송은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을 위해서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정보방도 100%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전문가 시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양당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분수령이 과연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가지고 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XRP가 서서히 움직임이 이상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움직임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박 차트에서 발견한 히든코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흐름을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단기간에 수익을 좀 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코인을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시면 그 부분까지도 다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전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숨을 돌릴 수는 있게 됐습니다. 이제 향후 60일 동안 세부적인 협상을 조금 더 진행하겠다. 그 토대는 마련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하지만 우리 시장은 역시나 전쟁이 끝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게 우리 시장에서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을 오히려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호재는 클래리티 법이 되겠죠.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서 뭔가의 진전이 있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확실하게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클래리티 법안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전문가님과 오늘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은 어렵다고 느껴지는 시장 안에서도 전문가님은 히든코인으로 우리가 살아날 구멍을 찾아주고 있으신데요. 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기분이 좋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안에서 오르는 코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뭐 전문가님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제가 추천드린 코인 중에서도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코인도 있습니다. 물론 하락하는 코인도 있지만 제가 오늘 그 점검하는 코인은 5월 7일 날 말씀드린 코인이에요. 이게 메테오라인데 이 그동안에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 이후에 다시 한번 주말 동안에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수익을 챙기셨다고 하면 최소 6%에서 17%까지 수익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러니까 방송에서 말씀드린 히든코인은 끝까지 제가 책임을 지고 갈 테니까 여러분 꼭 정보강에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히든코인 수익을 내는 그 순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님 정말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정보방 안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제공된 히든코인은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메테오라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됐죠. 5월 7일에 나갔던 히든코인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셨고요. 확실하게 수익으로 털고 나올
나올 수 있게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이 정보방 안에서는 실시간 대응 전략들 정말 세세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어려운 시장이라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정보방을 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5분까지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오늘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서 조금은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게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 건가 아직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진전이 조금 있는 상황일까요? 우선은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게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전쟁이라는 그 부분도 있었지만 이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다 흡수를 했었고 그리고 더 이상 악재는 아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커다란 영향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에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뭐 관측이 좀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시장이 크게 환호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데 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번에 이제 초당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긴 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1월에 중간선거 전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그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걸린 게 뭐냐면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 코인 투자를 해서 그 공무원들이 돈을 좀 많이 번다. 특히 우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좀 잡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는 그 부분 서서히 좀 해가면 된다. 그러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확실하게 선을 그을 건 긋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통과된다고 하면 클래리티 법안은 이번 주에 그 합의가 좀 되고 그리고 아마 8월 정도 되면은 8월 초 정도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한 차례 조금 연기가 되는 모습은 있었죠. 7월 초에는 무언가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는 했지만 8월 정도로 늦춰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는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민주당과 공화당이 무언가의 물밑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의견 합치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신 걸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한번 타임라인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에는 지금 무언가의 의견이 합치가 되고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재계의 무언가 주요 인사가 이걸로 수익을 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얘기죠. 네, 우선은 뭐 법안 다 올라갔습니다. 법안 다 올라갔고 지금 일정표상 423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회의가 열릴 것이고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바로 뭐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과연 본회의에서 시간을 끌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공화당이 53표,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그러니까 총 100표 중에서 60표 이상 넘어야 되는데 공화당이 53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7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 2표 정도는 확보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5표인데 이 5표가 물론 이제 거기서 이탈하는 그런 흐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7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이자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직 그 부분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은 그냥 공화당 쪽에서 좀 이렇게 좀 미룬다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좀 획기적인 그런 사항이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2주 동안 휴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한 3주, 4주 정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8월 초 그러니까 8월 7일 정도 되면 완전 그때 휴회가 그쵸. 됩니다. 그래서 중간선거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정보방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가 중요한 이유가 이 의회가 휴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휴회에 돌입하게 되기 전까지 통과를 하지 못하면 중간 선거까지 이 통과가 되는 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뭐 여기도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 전까지는 이자 지급이 핵심 쟁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니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나 이제는 되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수익 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한번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것만 잘 통과를 하면 정말 끝이 날 것인지 이번 한 주 동안 결론이 날 수 있다 전문가님 말씀하시니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정보방 안에서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리티법과 관련돼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일단 통과 확률은 뭐 그래도 과반수는 조금 넘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직도 회의적인 시각은 너무 많기도 해요. 우선은 통과 확률이 한 60에서 70% 정도 현지 언론에서 그리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베팅 업체 같은 데 보면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클래리티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다. 뭐 2030년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우선은 제가 예측하기에는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중간선거 이제 들어갈 때 자기 지역구에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표로 인해서 자기가 또 당선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그냥 자기가 반대를 했다. 그러면 의원직을 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화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 모두 다 지금 현재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일주일 동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통과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통과만 된다면야 우리 시장에 강력한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 요즘에 또 힘이 빠져간다라는 얘기는 나와도 앞자리 6은 또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좋은 소식이 조금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긴 하는데요. 일단 통과되는 확률이 적게는 40에서부터 많게는 한 6, 70까지 널리 조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결론이 가장 좋을 것 같죠. 그럼에도 이 중간 선거 전에 통과될 확률이 더 높다고 전문가님이 보시는 건 결국 민주당 사람들도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지금 주신 거죠. 이 의견까지도 여러분이 수용을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조금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점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리티법과 관련돼서 조금 자세하게 오늘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한층 더 들어가서 XRP와 관련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지점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는 지속적으로 조금 힘이 빠지기는 했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조금 밑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큰 걸까요? 우선은 예전에 제가 지난주에 XRP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야지만이 급등하는 네.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잠시 잠깐 눌림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난 주말 동안 눌림목을 가졌었고 지금 저점을 다시 한번 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봉상에서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지금 현재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제 아래쪽에 좀 놔둔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 보조지표 상에서 흐름을 보면 좀 흐름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2024년 7월 달 같은 경우에 그때 보조지표의 제일 중요한 그 파란색 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파란색 선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7배에서 8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4,9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 이 파란색 선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타난 이 흐름은 분명히 2024년 7월 달에 그 흐름과 같겠다. 그러면 앞으로 4개월 동안은 이러한 좀 지루한 흐름이 있다가 한 번 더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확실히 네.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클리티 법안이 조금은 더디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통과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은 그런 부분을 좀 보자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지 않았나. 그래서 4개월이 아니라 1개월 안에서도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패턴에서 약간 힌트를 얻어보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조 지표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하단에 있는 파란 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지난번에 나왔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그런데 4개월 정도 지금의 흐름이 지속되다가 폭등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마침 또 4개월 후면 10월에서 11월 정도가 되겠네요. 중간 선거 그 기간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그때 폭등이 나올 수 있을지 그 전까지 XRP의 호재가 계속해서 더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XRP와 관련해서는 사실 호재는 넘쳐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의 결제 인프라든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잘 구축해가고 있는 XRP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흐름이 더 아쉽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는 또 XRP를 도와주는 뉴스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뭐 XRP 관련해서는 지금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자금들이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뭐 XRP 같은 경우에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3대 거래소 그러니까 세계 3대 거래소에서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거래소의 물량들이 씨가 말라가고 있고 거기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지갑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여기에다가 리플이 서한을 제출했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조금 더 좀 신뢰성을 좀 가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한 1억 원 정도는 그 보장을 해주잖아요. 네. 은행이 망해도.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것만 뭐 이제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또 뭐 은행에다 집어넣은 그 금액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그 XRP의 RLUSD 관련해서 그것만 보장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개인들이 투자하기 너무 어렵다. 그리고 네. 기관들이 투자하기도 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한을 냈기 때문에 아마 이 서한이 통과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XRP RLUSD 같은 경우에 사용량이 좀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기반이 되는 XRP도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아마 우리 XRP의 가격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XRP는 조금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지금 XRP를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결제와 관련돼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영역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모습이죠. 그 안에서 점차적으로 입지를 다져가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XRP 너무 터무니없이 기다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향후의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XRP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꼭 정보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이저 코인들 흐름도 만나봤으니까 이제는 알트단으로 내려가서 전문가님의 세세한 전략 만나보도록 하시죠. 히든코인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오신 히든코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앞서도 우리 XRP의 이제 주봉을 보면서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기준선 아래쪽으로 네. 빠지면 거기에서 매수를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준선 위로 올라오면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예전에 인피니시나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38%의 상승을 만들어낸 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자,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단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 다음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보통 짧으면 1개월에서 좀 길면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제가 히든코인 말씀드린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로 이런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온 다음에 별다른 움직임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하방 경직성 이후에 아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5일 안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 만나봤는데요. 전문가님이 만들어주신 대박 차트를 통해서 시그널을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타점, 타이밍은 정보방 안에서 꼭 체크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